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률인가요? 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우리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가 나서 근로자 사망했다, 혹은 그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종종 보도가 되기도 하죠. 네네. 또는 그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그 사업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공중교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업장, 이런 곳들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아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책임자, 경영 책임자라든지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통 산업재해에 적용이 되고요. 중대시민재해들은 보통 이렇게 일반 시민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된 경우에 적용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고가 나거나 시민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 실무자들 선에서만 처벌을 하게 되면 최고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경영상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라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조치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볼 게 중대시민재해잖아요. 이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때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중대시민재해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중들이 이용하는 보통 이용시설이라고 부르는 거,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위험물이나 이제 그 제조물에 대한 책임 취급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제조라든지 설치라든지 각종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다든지,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했다든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하는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충족하게 되면 기업의 사업주라든가 경영 책임자 뿐만 아니라 관할 관서의 장들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적용 대상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법 적용을 받는 이제 시설이 이제 공중이용시설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장소라 하더라도 모든 장소가 아니라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장소, 이렇게 정해져요. 그런데 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공중이용시설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실내시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지하 상가라든가 터미널 대합실, 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그리고 실내에 있는 영화상영관이라든가 실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면적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기 때문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특별법 중에서 시설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그걸 보통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래서 시특법 줄여서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이제 보통 도로나 교량, 터널 이런 시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되는 장소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간에 대한 그 정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 또 궁금한 게 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어린이집이나 카페, 그 키즈 카페, 또 식당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부상에 대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건에 맞는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이제 경영 책임자나 이렇게 처벌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닥 면적 기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뭐 음식점이나 영화관이나 어린이 시설 이런 곳들 포함이 되고요. 네. 뭐 보통 PC방이나 목욕탕 뭐 이런 곳들도 면적 기준으로 해서 다중이용 업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43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소상공인 육성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에 준하는 뭐 비영리 시설이라든가 교육법 시설 이런 곳들은 조금 제외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식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우리 원료 제조물 책임에 관한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이 네. 이제 제조에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네. 식중독이 아주 대표적인 식당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시설적인 결함에 의해서 감전 사고라든가 네. 미끄럼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식당도 사실은 아주 대규모 시설인 경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당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처벌 적용 대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 주체는 대표적으로는 이 중대재해에 관한 것,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재해 다 포함해서요. 사업주, 최고 책임자, 경영 책임자가 이제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도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되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경영 책임자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형식상의 지위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대표한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죠. 예, 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의 책임자, 특히 안전에 관해서 최고 책임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임대를 준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를 준 점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도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네, 우선은 임대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임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단순하게 임대했다 이게 아니라 뭐 내가 판매 업무를 하는데 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빌려주었다라든가 이런 그 관계들이 있겠죠. 이제 임대 목적물 관리 자체가 위탁하는 계약이 있었다든가 뭐 이렇다고 본다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도금 용역 이런 것들도 관리해야 되는 그 원래 주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 취지에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공중교통시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인 뭐 버스, 시내버스나 혹은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이제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공중교통수단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고요. 공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이렇게 도로 위의 결함 때문에 나타나는 네.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쵸.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그 버스나 기계 자체에 문제가 문제. 있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또 그 전동차 안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네. 아니면 유독가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경우들 이렇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좀 책임자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버스 자체의 결함이라면 제조한 제조사와 그 지금 운행하고 있는 두 곳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운전자 자체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경영주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경영자 책임이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인데 그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이 법이 굉장히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경영주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초기부터도 지금까지 이제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역시 안전보건 의무를 그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리 의무를 지금까지 다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이것이 처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느냐와는 아주 그 가장 큰 이제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 사업 공간이 아니라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법 적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 매장을 임대한 것이 이제 도급 용역 위탁 계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계약을 실시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임대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점포를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임대인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관리해야 되는 내용 중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에 원래 그 뭐 전기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시설 관리를 공동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쇼핑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물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제 건물주가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중대재해시민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개인이 좀 안전을 좀 신경 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분들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정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선 이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그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정부부처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배치하고 종사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잘 이제 적용이 되고 또 자리를 잡아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윤 씨도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예방접종률이 좀 줄어서라고 합니다. 감기와 비교해서 열도 많이 나고 또 오한 그리고 근육통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11월까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예방접종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